안녕하십니까. 이신내과 의원 원장 이용입니다. 오늘 혈액투석 환우분들을 위한 교육 시간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혈액투석 환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그 답변을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를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의 답변은 최근 발간된 2021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 기반 진료 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액투석 환자의 1일 수분 허용량은 얼마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정답은 1일 소변량의 500에서 900cc 정도 더 마시면 됩니다. 투석을 해도 잔여 신기능이 있을 경우 소변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 수분 섭취 허용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보통 투석 치료 당일 소변량이 많이 줄어들다가 투석이 없는 다음날 늘게 되는데 이때 소변량이 줄면 수분 섭취량도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혈액투석 중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혈액투석 중에는 혈액에서 2에서 3리터 정도의 환자에서 축적된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므로 투석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이 떨어지고 그와 동반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석 중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에서 투석으로 제거되는 수분 외에도 위, 소장 등의 장내로 분비되는 소화액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혈류량도 장관 쪽으로 몰리는 효과 때문에 더 쉽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관련 질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서 칼륨 섭취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혈액 내 칼륨이 증가하면 근육이 정기적 자극과 수축에 민감해집니다. 그중 특히 위험한 근육이 심장 근육으로 예고 없이 불규칙하게 심부정맥이 일어나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혈액투석 환자에게 칼륨 제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나 가족들은 반드시 칼륨이 많은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칼륨이 많은 음식은 미역, 고구마, 감자, 양파, 브로콜리, 검은콩, 팥, 바나나, 사과, 배, 참외, 딸기, 키위 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 있으시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홍시 참 맛있습니다. 그런 홍시에도 칼륨이 많이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만성신부전증에 인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에 인이 많나요? 곡류로는 현미, 검정콩, 차수수, 율무, 팥, 녹두, 토라네, 어류, 육류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대부분은 가공 과정에서 인이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사진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콜라는 건강에 나쁘니까 제로 콜라를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로 콜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인을 콜라에 썼기 때문에 혈액투석 환자에게 제로 콜라는 더 나쁩니다. 이렇게 투석 환자의 식이 조절을 위해 대한신장학회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이드라는 유용한 앱을 만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신내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신내과 유튜브는 혈액투석에 특화하여 만든 유튜브 채널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강의 중 관련된 유튜브는 중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38세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일 때문에 투석 치료 횟수를 줄여보고 싶은데요. 꼭 일주일에 3번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거 이미 투석 치료 횟수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적절한 투석 치료의 시간과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서 결론을 얻기를 혈액투석 치료는 보통 일주일에 3번 하며 1회 투석 시 4시간 정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주무실 때 매일 저녁마다 투석 치료를 하면 더 많은 노폐물이 배설되고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신내과 유튜브에 오셔서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혈액투석을 하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야 하는데 왜 반대로 몸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건체중은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혈액투석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피곤함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즉, 그것이 이상 증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은 쌓였던 노폐물과 수분이 투석을 통해 한꺼번에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할 경우 환자의 숨겨져 있는 신체 이상이나 투석액, 투석기, 투석 장비 등의 부적합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인인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유랑 혈액투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투석막은 고유랑 저유랑 혈액투석막으로 구분됩니다. 고유랑 혈액투석은 투석막 표면에 미세한 구멍의 크기가 커서 유전분증을 유발하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같은 분자량의 큰 노폐물도 제거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좀 더 인체에 적합하고 투석 효율이 기존의 혈액투석막보다 10배 정도 높은 투석막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유랑 혈액투석은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투석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혈액투석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숨 걸을 때 고관절 부위가 아파서 힘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유전분증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조직이나 뼈 속에 축적되어 조직이 파괴되고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유전분증이라고 합니다. 유전분증은 손목, 어깨, 척추 등 관절에 생기며 심한 통증, 관절 경직, 관절염 등을 일으키고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 유전분증의 완치는 어렵습니다. 생체 적합성이 좋은 투석막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 외에 상태에 따라 고효율, 고유량 투석을 충분한 시간 동안 받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고유량 혈액투석, 온라인 혈액투석 요가를 시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입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물건을 잡지 못하겠고 집안일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병원에서는 힘줄이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이외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기간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손이 아프거나 저린 증상의 흔한 원인 하나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의 힘줄에 투석으로 제거되지 않는 비정상 단백물질이 침착되면서 뜨거워져 그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수술을 시행하면 호전되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항경련제, 항우울제, 수분관 주위의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투석 도중에 근육경련이 간혹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예방책은 없는 건가요? 본인은 투석간 체중 증가에 따른 과도한 수분 제거 시 발생하는 투석 중 저혈압입니다. 그러므로 투석간 체중 증가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으로는 저염 시기를 하여 투석간 체중 증가를 자기 체중의 5% 이하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에게 자주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근육 부위 운동과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며 그 외에도 투석 전 약물 복용, 건체중의 재평가, 투석액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 등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뻣뻣하게 붓고 마비되는 증상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말기신부전증의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증상이거나 혹은 혈액투석중 혹은 투석을 하지 않을 경우 급격하게 변화되는 체내전해질, 칼륨, 칼슘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몸 안에 축적된 독성 물질에 의해 신경의 병적인 조직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투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특히 혈류의 장애가 있는 경우 더 심하다고 합니다. 조혈인자를 맡고 있는데 조혈인자는 무엇이고 조혈인자를 맡고 있는데도 철분 제제를 따로 먹어야 하는가요? 우선 조혈인자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빈혈을 개선시킵니다. 조혈인자를 투여받아도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재료인 철분이 부족하면 상대적인 철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빈혈 개선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 결핍이 있다면 반드시 철분 복용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 앞서 본 조혈제는 그 반감기, 즉 약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을 고려하여 매 투석씩 맞는 것, 매주 혹은 매월 맞는 조혈제로 구분됩니다. 5년 전부터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빈혈이 있어 매주 3번 조혈 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체내 철분 부족입니다. 치료 시작 시기에 충분한 철 저장량이 있었던 환자라 하더라도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철분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철분의 결핍이 더욱 심해집니다. 철결핍 외의 다른 원인은 출혈, 감염, 지속적인 염증, 종양,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비타민 B12 결핍, 엽산 결핍, 용혈, 골수 기능 부전, 조혈제에 대한 항체 생성, 알루미늄 중독, 약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결핍성 빈혈이 보인다면 이렇게 정상 적혈구보다 크기가 작고 저색소성 적혈구가 보입니다. 조금 빈혈이 있어 보이게 흐물흐물하게 보이죠. 혈액투석 중이면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대변이 검은색으로 띄는데 괜찮은 건가요?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복용한 환자의 질문입니다. 철분제를 복용할 경우 대변이 검게 나올 수 있으며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철분제 자체로 인한 현상이지만 위장 또는 십이지장의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 생겨도 대변이 검게 나올 수 있으므로 빈혈이 갑자기 심해지는 소견이 있다면 대변 잔멸 검사,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철분 보충은 이렇게 알약을 복용하거나 주사제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 환자에서 주사제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주사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을 하면서 점점 피부색이 검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궁금하며 예방이나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이 질문 역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원인은 충분히 요독이 제거되지 않고 피부에 노폐물이 침착되기 때문입니다. 뇌와 수체에서 생산되는 색소세포 자극 호르몬 유사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피부의 색소세포를 자극하여 색소가 축적됩니다. 치료는 투석 시간을 충실히 고효율 투석막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출 시 직사 광선을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투석 시작한 지 한 달 정도입니다. 투석 환자에게는 심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심장 기능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투석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피를 짜내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폐에 물이 차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및 여러 신체 장기로의 혈액 공급이 불충분해져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면 투석 중 저혈압이나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많아져서 충분한 노폐물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는 요독증과 관련된 증상이 지속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석을 하면서 과도한 심장의 부하를 줄여주면 투석에 의하여 심장 기능이 이전에 비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이 이러한 증상이 심할 경우 주 3회 투석 치료를 주 4, 5회로 횟수를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투석 시 심혈관계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복막 투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지만 오후나 저녁이 되면 수축기 혈압이 200에서 220까지 올라가고 심한 두통까지 있습니다. 혈압약은 선생님과 상의하여 복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적정한 건체중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석간 체중이 증가가 크면 다시 혈압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투석간 체중 증가는 자기 체중의 2.5%에서 3%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혈압약을 혼합 증량하여 적정한 혈압약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조절이 안 된다면 다른 기저 원인이 있는지 정밀 검사를 시행받아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혈압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투석간 체중 증가가 적음에도 투석을 시작하면 수축 혈압이 80으로 떨어져서 투석 치료가 몹시 힘들고 체중 조절도 어렵습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투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석 중 저혈압은 당뇨병, 노인, 심장질환자, 자율신경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호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체중이 적게 잡혀 있거나 위에 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권체중을 올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투석 방법에 변화를 주거나 투석 전 혹은 중간에 혈압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투석 환자의 경우 운동을 해도 되나요?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가벼운 운동은 권장사항입니다. 운동을 하면 빈혈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쉬워지며 근력이 증가하고 심장질환,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액지방 수치가 낮아지며 뼈가 튼튼해지고 불면증이 없어지며 체중 조절이 용이해지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증으로부터 쉽게 극복하여 독립심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단한 요가, 맨스 체조부터 본인이 원하는 운동을 주치의와 상담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운동은 위험하겠죠.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고 혈압이 낮은데 비스듬한 언덕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집에만 있자니 너무 답답한데 어떤 운동을 하면 심장에 도움이 될까요?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의 운동 관련 질문입니다. 혈압이 낮은 환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빈혈이 있다면 빈혈을 개선한다거나 협심증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확장술 등의 시술을 통해 심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치료 이후에 상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 관련 질문인데 이번에는 뼈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56세 남자입니다. 콩팥이 나쁘면 뼈가 약해진다고들 하는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지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요? 적절한 운동은 힘과 활력을 증가시키며 뼈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뼈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약해져 있는 뼈가 감당 못할 정도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골절 등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신내과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도움이 되는 운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끊으시오라고 권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혈액투석 환자의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은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담배에는 죽상경화증과 혈관의 협착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고지질 혈증과 함께 담배는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위험한 유발 인자이기 때문에 금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담배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몸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해왔던 직업을 그대로 갖고 지내야 하는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투석 환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주 2, 3회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인보다는 직장을 얻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노력과 적극성에 따라 정상인 못지않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잘 살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로 23세 여성입니다. 투석을 시행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임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투석 환자는 임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욕감퇴, 배란 장애에 의해 임신하기도 어렵고 혹시 임신을 하더라도 심한 고혈압과 임신 중독증, 양수과다증 등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아 가급적 피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고 꼭 지속시켜야 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론이고 투석을 할 때에도 투석 횟수를 늘려서 체내 요독물질의 농도를 낮게 유지하며 혈압 조절을 잘하고 투석간 체중 증가를 1kg 정도를 잘 조절하고 투석 중 저혈압을 피한다던가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임신을 원한다면 신장 이식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발기부전이 된다고 하는데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석 환자 중 발기부전의 빈도는 10명에 7, 8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여러 이유로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으로는 요독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성기 또는 고환 자체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요인이 발기부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항고혈압 약제, 우울증 약, 위궤양 약, 스테로이드 등 환자가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과 상의하여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발기부전 치료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약제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의 경우 성생활을 해도 되나요? 투석 환자는 어느 정도의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성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삶의 질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원인으로는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있는데 심한 빈혈, 남성 호르몬의 이상, 기타 호르몬 분비에서의 이상, 부갑상선 호르몬 증가 등이 신체적 원인이고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배우자 간의 성기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상호 간의 대화가 충분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의 경우 여행을 해도 되나요? 네.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인공진장시를 파악하고 미리 환자의 정보와 투석 스케줄을 잡으면 가능합니다. 투석 환자 4년, 열흘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도 1시간도 채 못 되어서 깨고 밤을 샐 때도 있습니다. 왜 이리 잠을 못 자는지 영 미치겠어요. 시원한 답 좀 주세요. 투석 환자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수면 장애가 오는 환자가 드물지 않습니다. 참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을 하고부터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매사에 짜증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은 거의 모든 사람이 때때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투석 환자의 대부분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주 우울증에 빠지거나 우울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므로 담당 주치의에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 전부터 투석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 2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외에 국민연금을 불입한 지는 10년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신청 절차는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진단서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합니다. 심사 후 한 달 정도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의 청구는 주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자세한 혜택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이신넷과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두리발에 대한 동영상 및 나머지 장애 복지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을 이신넷과 유튜브에 올려두었으니 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오늘 따로 싣지는 못했지만 책자에는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투석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65세 남자입니다. 투석을 한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아서 요즘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도 될까요? 현재 증상 자체가 심해서 그에 대한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 증상부터 치료하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오히려 접종을 꼭 하셔야 할 대상자가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보다 평소 만성질환으로 혹은 중증의 질환을 치료하신 후 몸이 쇠약해지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물음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투석 환자분들은 맞으신 걸로 아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5년째 투석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칼슘과 인이 조절되지 않아 레나젤이라는 약을 수개월 전부터 먹고 있는데도 잘 조절되지 않아 피검사를 했는데 PTH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 PTH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속에 인이 배설되지 않고 쌓이거나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부갑상선이 자극되어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인 PTH라는 것입니다.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에 붙어있는 4개의 조직으로 부갑상선 자극이 많아져 PTH가 증가하면 칼슘과 인의 수치 조절이 힘들게 되고 뼈가 약해지는 것 외에도 혈관 및 다른 여러 곳에 석회화가 생기는 등 안 좋은 영향이 많아집니다. PTH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는 부갑상선 과증식이나 선종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투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이식을 받을 예정입니다. 빈혈이 있어도 되도록 수혈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장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식 후 거부 반응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식 받는 사람은 이식을 받는 콩팥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수혈을 받게 되면 이식을 받을 환자의 몸 안에 예견하기 힘든 항원이 노출되게 되어 차후 이식받을 장기와 심하고 빠른 면역 반응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빈혈이 심하지 않는 한 수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혈액투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감소하면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평생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면 투석 치료는 신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평생 받아야 하는 투석 치료,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환자분들 각각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은 더 많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투석실 멤버들 및 가족들과 해결하면 되니 혼자 스스로 힘만으로 헤쳐나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앞서 본 질문의 내용처럼 투석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투석 환자들의 의무이며 그것을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투석실 멤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